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 겨울방학 윈터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이제 겨울방학까지는 시간이 좀 미리 많이 남긴 했지만 우리가 미리부터 겨울방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겨울방학은 사실은 학생들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한 6주 정도, 길게 보면 한 8주 정도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내신 대비나 학교생활 준비로 인해서 실제 수능 공부를 좀 더 집중적 있게 할 수 있는 시기, 또는 공부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부족했거든요. 뭔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겨울방학은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6주 정도나 8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학생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방학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에 입시에서도 보면 학생들의 선호도는 의학계열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해서 집중되어지고,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 경쟁률,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의학계열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에 대한 관리,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다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수능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쪽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유리한 점도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불리한 점은 결국은 수능 체제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요번에 겨울방학 때는 수능을 반드시 잡아야만 된다. 내가 만약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을 빨리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의학계열의 꿈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점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서 예전보다 수능을 공부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 점들은 결국은 10명 중에 9명 또는 8명의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뭐였었냐면 수능이었거든요. 내가 과연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대학의 지원 구간이 바뀌게 되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결정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수능에 대한 공부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다. 또 수능에 대한 완성도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다. 그래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서의 중요성 또는 겨울방학의 수능을 조기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의 입시 변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의대 같은 경우 3,080명을 선발을 해요.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876명,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204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실제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거나 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숫자까지 고려하게 되어지면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수시가 55, 정시가 45%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2021, 22, 23학년도의 전형벌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가장 주목할 점들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거죠. 2021학년도에는 329명이었다가 2022학년도에 413명으로 늘었고, 거기서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509명 정도까지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어져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에서의 선발 비율이 40%로 늘고요. 단 강원이나 제주 지역은 20%로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극도로 높아진 거예요. 매우 높아진 거.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인재 전형에 되시는 분들이
의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의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의대의 쟁탈전이 의대의 경쟁률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 당연히 어디가 줄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의 모집 인원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지역의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스펙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결국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 수도권 쪽에 있는 메이저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틀림없이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만으로 원서를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서 지원이 6개가 지역인재 전형에서 다 확보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상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 수도권 쪽으로 오게 되면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는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단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의학 계열의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수도권 쪽의 학생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나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졌다, 의대 가기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수도권 쪽의 쟁탈전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라지는 입시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2023학년도에 보면 경희대학교는 특히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2022학년도에 수능체제를 적용했죠. 특히 2021학년도에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다가 2022학년도 수능체제를 반영했었던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활동수영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경희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요. 2022학년도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유는 경희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형명을 바꾸면서 의대를 처음으로 11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에 전형 변화 거의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 모집에서 25명을 선발했는데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논술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합니다. 한양대학교는 논술 전형 8명을 선발하다가 폐지를 했고요. 논술 전형은 2024학년도로 가면서 논술 전형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혀 있는데, 2023학년도 입시를 보게 되어지면 논술 전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을 한양대처럼 폐지하거나 아니면 선발한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을 매우 줄여갔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3월달, 4월달부터 논술 전형 중심으로만 준비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논술 전형의 대부분의 대학들의 의대는 경쟁률이 200대 1이나 300대 1의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우리가 과탐수에 대한 선택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가탐수에 대한 선택 제한을 두지 않고요.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했는데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면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만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40이 늘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38명을 선발하다가 67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27명을 선발하다가 42명으로 늘었죠.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거나 또는 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대학 가기가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 그만큼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상위권 의과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수도권에서는 24명이 축소가 되어졌고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23명이 확대가 되어졌고요. 정시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149명의 선발 인원에서 175명으로 정시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입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과탐 과목에 대한 선택 제한에 대한 부분에 일부 대학들이 변화가 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 과목이나 투투 과목을 지정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수시 지역인재 전형과 정시인데, 작년에는 여기 이제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아니라 카톨릭 대학교가 포함이 됐었는데, 카톨릭 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는 과탐 2 과목에 대한 선택 제한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탐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종전에 2019, 20, 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2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줄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2 과목에 대한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줄고 있는데, 2 과목의 선택이 주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에서 특히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는 1등급도 중요하지만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표준점수에 대한 차이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표준점수의 격차가 크거든요. 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년도의 표준점수 점수가 높았던 것은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의 표점 차이가 컸어요. 그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과목 선택에 따라서 3점이나 4점씩 점수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3, 4점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2 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수능에서 동일하게 만점을 맞았었을 때의 표점의 차이, 이걸 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2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에서는 이 2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가산점을 줘야 된다, 좀 더 2 과목의 선택을 좀 더 권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는 의학계열 6주간의 놀라운 경험 윈터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이포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은 일반적인 학원의 윈터스쿨과 좀 차별화돼요. 다른 점의 특징은 뭐냐면 6주라는 시간이 사실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시간이거든요. 학원에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리겠죠. 새로운 학생들 만나고 새로운 교재를 펼치고 학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학원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6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 1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왕좌왕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 남는 기간이 4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집단식으로 윈터스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수업 내용은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수업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또 본인이 배웠었던 부분들을 다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배우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윈터스쿨, 학교식 윈터스쿨은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목표하는 것만큼의 성적을 빠르게 향상을 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는 6주간의 놀라운 경험 윈터스쿨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치동 17년 놀라운 입시 결과와 차별화되어진 합격 시스템이에요. 저희 학원이 대치동에서 윈터스쿨을 진행한 지, 고등학생 재수생들을 지도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정도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원의 시스템, 학원의 강사진, 학원의 나름대로 입시 실적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누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스카이 석박사 출신의 대치동 최고의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대치동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 교과에 대한 학습 또는 전문적인 어떤 교과에 대한 강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수한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시게 될 거고,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필은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졌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병행하는 구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 1대1 수업입니다. 1대1 수업. 1대1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첫 번째는 1대1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하루 동안에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해야만 소화가 되어지는 학습의 양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소화하겠죠. 보통 일반적인 윈터스쿨은 학교식 프로그램이니까 하루에 7교시나 8교시 정도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7교시나 8교시의 수업을 진행하면 자기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지? 많아봤자 4시간 정도. 결국은 뭐냐면 모든 시간들을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공부를 이해하고 깨우치고 자신의 공부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1대2 수업이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집단식 수업을 통해서는, 많은 양의 수업을 통해서는 결국은 진도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기 주도 학습 시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윈터스쿨을 생각하시게 되었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반복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을 똑같이 6주간 반복할 것이냐?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철저하게 학습함으로 인해서 정전에 공부하던 것들의 3배 이상의 효과를 낸 학습 프로그램들을 추구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1대1 개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 특히 과탐은 한 반에 4명이나 5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도록 할 거고, 학원에서의 수업은 하루에 약 3교시나 4교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해요. 3교시나 4교시 수업을 하니까 결국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몇 시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올 거고, 이 3, 4교시의 수업을 학교처럼 묶어서 수업을 하면 안 되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2, 3, 4교시를 묶어서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예습할 수 있는 시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수업은 예를 들면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르지만 9시에 수업이 있고 11시에 수업이 있고 3시에 수업이 있고 저녁에 5시에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의 과정이 반복이 될 거고, 결국 수업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이 될 게죠. 그런데 반대로 학교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교시부터 7, 8교시를 쭉 이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을 통해서 학습의 긴장감이나 학습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에너지가 다 빨려가죠. 소모되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의 프로그램도 예습, 수업, 복습의 피드백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습, 수업, 복습의 피드백 수업을 통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 학습 계획과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터디 플래너를 매일 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실제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 점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유지가 되어지는데 단 일요일 날만 5시에 끝납니다. 평상시는 오전에 7시 반,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10시나 11시 정도까지 학습이 진행이 될 거고, 일요일 날만 5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막연하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교과나 비교과의 특성, 실제 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또 목표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학원에 입학하시게 되어질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상담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기숙사를 연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윈터스쿨은 이제 10월 1일서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상담 선생님이 자세히 상담 드리고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